Good morning, hello, how are you? Good. 우리 지난 시간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파트에 여러분들 하나 핵을 그어 봅니다. 그런데 이 분사라는 개념에 대한 공장을 잘 돌리는 사람은 영어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고요. 분사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안 맞기 시작하면 영어가 되게 미궁에 빠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왜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결정적 계기가 있어서 공부가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는 사실은 이 분사랑 수동태가 그러한 파트가 아닌가 생각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분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해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여러분들 섭니까? 분리시킨다는 개념 자체가 part죠, 그죠? 일부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원형을 분리시켜서 동사 원형에다가 ing라든지 혹은 뭐요? 여러분들 pp 물론 불규칙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3단 변화표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래서 ing나 ed를 붙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들 형용사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형용사 금마가 뭐라고요? 분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동사의 part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입니까 만들어내는 형용사다. 그래서 이름도 participle이라고 발음하죠. 발음을 갖다 보시면 participle 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분사를 만들 때 꼬리표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란 거예요? 두 가지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의 개념이 멋대로 뭐 ing 쓰고 ed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인마와 인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이 카테고리화 시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알고 보면 쌤이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능동 진행이죠. 비동사 플러스 pp 뭐야면요 수동태죠. 여기서 비동사 떼내버리고 이 개념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야는 뭐라 합니까? 뭐뭐 하다입니까? 능동 진행. 그러니까 그런데 형용사 만들려면 우리 한국말은 뭐하는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야의 개념은 동사 하는이 되고 야의 개념 뭡니까? 수동태니까 뭐뭐 하는 겁니까? 되어지는입니까? 되어지는.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이 바로 뭐다? 분사다. 여러분들 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떤 거 공부하시면 재밌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많은 예문들을 보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는 우리 어떤 파트 공부했냐면 잘 보십시오. 동사에다 많은 걸 집어넣었던 기억나시죠? 특히나 동사 중에서도 우리 어떤 동사들이었습니까요? 감정 동사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쌤이 좀 앵꼬 문장을 했었습니다. 누구누구를 토하게 하다. 동사 뭐 있었습니까? D로 시작한 거? disgust.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영어를 공부하실 때 토익도 토익이지만 내 감정을 형용을 못한다는 건 정말 소홀한 현상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감정 동사들 많이 외우도록 합니다. 프린트물 선생님이 드린 것도 핸드아웃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핸드아웃 대신에 영상 강의 본 친구들은 감정 형용사 프린트를 한 개 딱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건 다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재에 10대 개도 아니죠. 한 5, 6개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의 감정 형용은 굉장히 약하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보십시다. discuss에다가 여러분들 ing를 붙여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discuss 팅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 다음 여러분들 pp를 붙여보십시오. 그럼 뭘 합니까? discuss did. 그러면 얘를 쓸지 운영하는 방법은 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형용사란 것은 누구에 대한 충성입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의 관계를 잘 보신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타이틀 자체가 유니트 96의 분사를 배우고 형용사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형용사랑 똑같다는 얘기가 명사를 수식할 때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됩니까? 명사. 그 다음에 보호를 쓸 때는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됩니까? 주격 보호를 쓸 때는 주어의 관계를 보고 목적어 왔을 때는 목적 보호의 관계를 봐야 된다. 쌤 그렇게 어제 딱 정의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토하게 하는이죠. 그럼 얘는 뭘 합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역겨움을 느끼게 되는 뜻이죠. 되어지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야와 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연락 공부하는데요.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상황을 딱 보신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 상황이 나를 토하게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The situation 시죠. The situation is disgusting. 그래서 내가요, 여러분들 역겨움을 느껴보세요. I am 시작. I am disgusted. 여러분들 혹은요, 그때 이제 비동사가 I am 대신에 뭘 쓰셔도 됩니까? I feel이라든지 I get 쓰셔도 상관없다. 여러분들 그까지 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먼저 통하시고 그 다음 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복습하는 이유가 오늘 수업이 지난 시간과 여러분들 연결이 된다. 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매니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매니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까다로운 매니저 같은 걸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쌤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사람에는 무조건 ed를 쓰고 사물에는 ing를 쓴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문법에서는 그런 게 통했을 수 있는데요. 우리 토익 공부나 아니면 좀 더 성숙한 공부를 하실 때는 근데 우리 반이 자꾸 공부하시면서 판단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요구하다 동사가 뭐가 있었습니까? demand죠. 근데 우리 까다롭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 매니저가 까다로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매니저가 여러분들 자기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요구되어지는 겁니까? 요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까다로운 매니저 보세요. The demanding 시작. The demanding manager 해볼까요? A demanding 시작. A demanding manager job. 우리 직업이라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항상 보면 근데 보람찬 직업이라는 얘기할 때 여러분들 뭔가 보상이 되는 여러분들 보상해주는 여러분들 그러한 직업이라 되죠. 알로 시작한 단어 뭐 있습니까요? 그죠? 해보세요. 리워딩 시작. 리워딩 job. 이럴 때는 뒤에 있는 뭐를 수식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걸로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 문장을 만들어 보실 때 그 직업은 보람차다 해보세요. The job is 시작. The job is rewarding. 그 매니저는 까다롭다 해보세요. The manager 시작. The manager is demanding. 즉 주격 보호로도 써도 되고 목적 보호 써도 그 원리는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쌤하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혹시 이 단어를 모르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돼요. 발음 갖다 오셔. motivate. motivate가 누구누구를 여러분들 동기부여를 하다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사 공부할 때는 항상 동사의 뒤를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옛 뜻 자체가 누구누구를 여러분들 동기부여 시키다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반을 예를 들어서 공부하도록 동기부여를 시키고 우리 반도 뭐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동기부여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누구를 동기부여 시키는 경우도 있고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즉 VT 타동사를 얘기를 선생님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럴 때 토익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만 잡으십시오. 근데 여기서 policy가 뭐예요? 그러면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직원들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workers 일반적인 직원들이니까 복수형 한번 쓰겠습니다. 선생님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motivate, motivating 그다음 뭡니까? motivation 그 다음에 motivated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토익의 A, B, C, D에 사지선다는 거죠. 쌤 지금 뭐 가져왔습니까요? 토익 문제 가져온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을 테니까 1번 문제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만 이런 생각도 드시죠. 쌤 이거 아니잖아요. 길게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토익 시험 치러 가셨을 때 분사 문제 풀 때는 긴 거 다 봐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래요. 어휘 문제가 아니고 지금처럼 문법 짜리 문제는 선생님 지금 아무리 문제가 길더라도 블랭크 있는 요쪽 파트만 보고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 토익반에서 선생님이 시간 단축하는 법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반은 그러면 얘 중에서 A, B, C, D에서 여기 정답과 여기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3초 드리겠습니다. 3초짜리 문제입니다. 쌤이 학생들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 명씩? 물어보지 당연히. 그죠? 자, 하셨어요?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제 강의와 영상 강의의 대표 주자 너희들이 여기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잘 안 시키잖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urban policy가 뭐예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니 뭐 어디 뭐 했노 이게? 응. B 잘했죠? 니 뭐 했노 여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그렇게 친다고 여러분들 야 멘탈 났느니 그죠? 근데 보면 잘 보세요. 선생님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일단은 뭐예요? 명사입니까? 너 기초 토익도 듣고 있잖아. 잘 보십시오. 보세요. 오늘 이거 기초 토익반에서 나갈 진도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보세요. 토익을 겁을 내시면 안 돼요. 우리 실제로 기초 토익보다도 실용용법 CD 수업이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요. 근데 미가 쌤이 문법 정리 빨리 하시고 토익에 점프하시거나 병행하면 미가 가장 우리 지방 친구들로서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친구들로서는요. 근데 당연히 목표치로 나아갈 수 있다. 쌤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그거 가르칠 자격이 없다. 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반이 소위 말하는 그 기초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그 기초가 약하다는 것이 노력을 덜 했는 것이지 여러분들요 뭐가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초법 실용법 정말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요 한 3번 4번만 반복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이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여러분들 늘 힘들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빨리 여러분들 정복을 하셨으면 쌤 진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 딱 보자마자 우리가 느끼셔야 될 것이요 쉬운 문제는 요딴 식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를 해놓으셔야 됩니까? motivate라는 동사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누구누구를 동기부여시키다. VT 타동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 말 포인트가 4개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는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하니까는 무슨 자리인가요? 영어는 자리 전쟁, 그죠?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근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고 형용사. 그런데 motivate 동사, motivating은 현재 분사, 형용사 맞죠, 그죠? 근데 motivation 얘는 뭐예요, 여러분요? 명사, 그죠? motivated는 뭐예요, 여러분요? 다시 동사에서 분리되어진 뭡니까? 형용사죠. 일단 형용사 2마리에 동사 명사니까 이런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우리가 느끼셔야 될 것은 사지선다가 이지선다로 바뀌죠. 동사와 명사가 정답이 절대로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문법 자리 문제로 여러분들 2개를 소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확률이 쫙 높아졌죠. 정답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0%로 증가되면서 여러분들 정답은 얘알마 얘인데요. 둘 다 형용사니까 둘 다 가능성이 50%입니다만은 명사를 수식할 때는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됩니까? 그러면요. 명사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야의 뜻은 뭐합니까요? 누구누구를 동기유발시키는. 여러분들 얘는 뭐냐면요. 동기유발 되어지는. 아시죠? 그래서 2개의 뜻이 완전 반대라는 걸 아신 게 중요하죠. 그래서 뜻이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는 정답이 한 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을 때 여러분들 명사를 수식할 때 누구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하면 명사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정책이란 것은 지가 동기유발 되어집니까? 우리를 그 정책이 동기유발 시키는 겁니까? 시키는. 이게 능동적으로 시키느니까 뭐가 정답이에요? 그러면요. 읽어보세요. motivating 시작. motivating policy. 야, 그거 되게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직원들을 갖다가 동기유발 시키는 정책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 회화방 가셔서 한번 써보세요. 주격보로 그 정책은 굉장히 동기유발 시킨다 해보세요. The policy is 시작. The policy is motivating. 하시겠죠? That's very motivating. 쌤 생각에는 기초용법, 실용법이 굉장히 우리 반을 공부시키는, 동기유발 시키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왜냐면 기초 보강을 해준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계속 공부하게끔 힘을 주거든. 아시죠? 그래서 뭔가 the basic grammar and the 실용법 classes are very motivating to you guys. 이렇게 쌤 쓸 수 있는 거예요. 회화방 가셔서 아시죠? 그러면 우리 반으로 봤을 때, 즉 여러분들 직원들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동기 유발 시킵니까? 되어진 겁니까? 되어지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어진 개념이니까 항상 뭐 쓰게 돼 있습니까요? motivating입니까? motivated입니까? motivated. 한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자기 머릿속에 획을 긋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응용할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원리로 시험 문제가 매번 출제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토익을 한번 쳐보시면 실용용법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면 원리를 모르면 정말 깝깝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기계 돌릴 때 어때요? 당장 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도 어떤 게 좋습니까? 내가 프로그램을 배우는 게 훨씬 속 편하죠. 그래야지 응용도 하고 안 합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공부도요. 그래서 원리 공부가 문법 공부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동기유발되어진 직원들 보세요. motivated 시작. motivated workers. 너무 잘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 챙기는 수 하시고 그러고 나서 머릿속에 뭐가 반짝반짝 떠야 됩니까요? 모든 감정에 관계된 동사들이 여러분들이 타동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쌤 그것까지 합니다. 근데 그다음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 어제 했던 거 쌤이 복습을 하는 이유가 오늘 수업과 사실은 연계성이 굉장히 많은데 얼마니 쌤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유니트 96, 95, 66 이렇게 3가지 보시면 여러분들 뭐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분사, 분사구, 분사구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 건데 쌤이 전체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 공부할 때 분사나 분사구란 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요? 형용사랑 똑같아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형용사는 여러분들 누구를 향한 노력입니까?
명사. 그래서 우짜둔동 야들 두 개는 뭐를 갖고 노는 거예요? 형용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늘 공부하게 되는 뭐에 대해서는 분사구문은 사실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변신시킨 것이다. 아직 개념 없어야 됩니다. 그냥 안 배웠고. 근데 그러면 배우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게 우리 지금 작전인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선생님 제가 타이틀을 신경을 써야 됩니까? 근데 보니까 분사는 형용사랑 똑같다. 분사구는 삐리리, 분사구문은 삐리리. 근데 아직은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오늘 수업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다시 원론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목을 볼 거거든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먹어야 되겠다. 선생님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B번을요. 1번을 쌤하고 읽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쌤만 보십시오. 쌤이 우리한테 이런 걸 한번 물어볼게요. 빨간 건 좀 그런가? 오라 읽어보십시오. 쓰세요. 오케이. 우리 읽어볼까요? Feeling tired 시작. Feeling tired, I want to bed early. 우리 반이 이런 문장을 보면 우리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선생님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혹은 두 번째 문장 쓰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 두 번째 문장 읽어보세요. He was in the 시작. He was in the kitchen making coffee. 그러면 여러분들 쌤 지금 포인트가 우리는요 이 문장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쌤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 문장을 굉장히 문제없이 무난하게 해석해내는 거 그게 오늘의 여러분들 사실 학습 목표입니다. 근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보자마자 feeling tired I want to bed early라든지 아니면 he was in the kitchen making coffee. 여러분들 이 문장을 회화반에서도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래야 듣기 시험을 잘 칠 수 있어요. 리딩도 리딩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우리 반 학습 목표가 되면서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모르셔도 선생님이 절대 안 말합니다. 근데 공부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외우시도록 선생님 도와드릴게요. 그죠? 일로 보십시오. 그러면 저게 우리 오늘 학습 목표라면 여러분들 유추 과정을 한 번은 겪으셔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1번 문장 적은 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Because 시작. Because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y. 기초용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갈고 닦은 기량이 뭐냐면 이겁니다. 무엇이 주절이고 무엇이 부사절, 종속절인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영어는 못해요. 딴 게 아니고 우리 반이 주절의 정의가 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절이라는 것은 뭐의 도움이 없이 접속사의 도움이 없이 최초로 쓸 수 있는 주어 동사가 주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쌤이 합니다. 배고파. 여러분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해보세요. I'm 시작. I'm hungry. 얘 주절이에요. 부사절이에요. 그죠? 주절. 여러분들 그래서요. 얘는요. 이게 왜 주절이니 그럼 뭐랍니까? 주절의 정의는 쌤하고 근데 접속사의 도움 없이 주어 동사를 한번 쓸 수 있는 것이 주절의 여러분들 정의입니다. 그러고 나서 쌤이 여기다가 because를 써볼까요? because 시작. Because I'm hungry. 얘는 배고프다입니까? 배고프기 때문에입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접속사를 썼다는 얘기 자체가요. 주절의 종처럼 딸려있는 무슨 절이라 그럽니까? 종속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종속절 즉 주절에 딸려있는 종속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사절, 형용사절, 또 무슨 역할이에요? 부사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실 때 보면 뭐가 뭔지 용어 정리를 확실하게 못하면 우란이 사다리를 못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주절에 여러분들 주어동사 주절에 종처럼 딸려있는 접속사 때리고 주어동사를 뭐라 그러고 종속절이라 그러고 그 종처럼 딸려있는 종속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근데 금마가 하는 역할이 여러분들 뭐라고요? 접속사 주어동사가 명사 자리에서 뽀글 되면은 명사절이고요.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뭐라 합니까? 형용사절. 이게 소위 말하는 관계되면서 관계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사처럼 역할하면 부사절.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맞춰보세요. 나는 배고프다는 I'm hungry인데 여러분들 because는 무슨 읽어보세요. because 시작. Because I'm hungry. 배고프기 때문에 우리 방금 무슨 절입니까? 국어를 못하니 영어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국어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언어 공부 싫어하는 친구들은 국어 공부를 못하면 영어를 진짜 하기가 힘든 이유가 왜냐면 영어도 영국의 국어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딴 게 아니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면요. 특히 공대 남학생들 정말 이과 친구들이 공부하고 온 쌤이 안타까운 거가 막 외워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종속절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쌤이요. Because I'm hungry가 그럼 무슨 절이니 그럼 뭡니까?
형용사절 내지는 부사절, 그러니까 뭐 명사절, 뭐들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명사자리, 형사자리, 부사자리에서 여러분들 왜냐하면 자체가 뭡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뭐예요? 부연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부사절인 거예요.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I am hungry는 주절인데 because I'm hungry는 대답해 보세요. 주절입니까? 종속절입니까? 종속절. 주절에 종처럼 딸려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종속절 중에서도 얘는 뭐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요? 이유를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 그래서 그런 걸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우선 그럼 보세요. 만약 배고프면 해보세요. If I'm 시작. If I'm hungry.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배가 고플 때 해보세요. When I'm 시작. When I'm hungry. 그러면 선생님 이런 접속사는 내가 어떤 걸 박아야 됩니까?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따라서 접속사를 빨리 쏙쏙쏙 집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접속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기본 개념을 잡으시고, 근데 이 중에서 if하고 when은 뭐겠습니까? 우리 기초법 B와 실용법 C에서 배우는 거 때나 조건 나타낸 부사절에서 여러분들 현재 시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 시절 대신한다. 거기 딱 걸리는 애들 아닙니까? 사실은. 아시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쌤이 전초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요, 쌤 이렇게 쓰고 나서 그래서 우리 기초법 B에서도 공부하는 파트 중에 한 개죠. 그죠? 입맛 다시 한번 해보세요. Because I felt, 시작. Because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러면요, 부사절, 종속절 읽어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빨리 못 읽으면 여러분들 꽝이에요. 아시죠?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여러분들 토익도 칠 수 없고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근데 그러면 주절 읽어보세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이렇게 딱 있으면 주절 읽으라 그러면 우리는 빨리 뭐가 티나야 됩니까? 입에서. 그죠? 접속사의 도움 없이 최초로 쓰고 있는 주어동사가 쌤 뭐라고요? 주절 아닙니까? 그래서 주절을 빨리 알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 때리고 주어동사는 뭐라고 쌤이요? 여러분들 주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절. 그런 개념을 잡아야지 영어의 기초를 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기초가 진짜 약한 친구들은 쌤이 그런 얘기하면 이게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장 효과 보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이런 거 있죠. 뭘 해도 자기 나름대로 뭐 영상 강의도 들어보고 쪽집게 쌤도 찾아가 보고 했는데 근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정의가 용어 정의가 안 돼 있는 것이 메꿔지지 않은 상태니까 뭘 외워대도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친구들은 쌤이 금방 이런 설명이 굉장히 자기 영어를 메꾸기에 구멍 메꾸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because I felt tired, I want to bed early. 그럼 뭐겠습니까요? 근데 야가 주절이고 야가 뭐예요? 그러냐? 주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절인지 아시죠? 그죠? 종속절 중에서도 because니까 부사절이에요. 이런 영어는 근데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왜냐면 because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y라 그러면 그러면요, 야는요 회화방 가실 수는 쓰실 수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리딩 파트를 공부하거나 무슨 파트 공부할 때 근데 그 독해 공부하거나 토익 시험을 치거나 각종 편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문장입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요 주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사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요? 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영어는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꼭 외우십시오. 바로 볼까? 답죠. redundancy. 그죠? 상식 단어입니다. redundancy가 영어로 뭐냐면 중복이나 반복이라 그래요. 군더더기. 그러면 redundancy 위가 들어가면 다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반복이나 중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이지 못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좋아합니까요? 주절의 주어도 I고 부사절의 주어도 I니까는 여러분들 당연히 중복된 것은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없애는데 이 문장을 없앨 때 이 I를 손대는 친구는 주절과 부사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왜요? 근데 이거는 알고 보면 야가 주절이죠. 주절은 손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요? 영어로 여러분들 얘를 main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절이 영어로 발음을 갖다 합시다. close. 그죠? 메인 클로즈는 손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만 당연히 뭐를 여러분들 손대야 됩니까? 부사절의 주어를 없애야 되죠.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은근히 우리만요 굉장히 힘든 것이 나서 그리고 이런 단어 모르시면 우리는 되게 무식한 거거든요. 꼭 아십시오. 발음 갖다 합시다. redundancy. 그죠? 독해 시험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알아두고 그러면 우리는요 because I felt tired, I went to bed early 해서 느낀 것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절의 주어도 I고 부사절의 주어도 뭡니까? I니까 여러분들 이 I를 없앴어요. 그죠? 여러분들 없애고 나니까 더 이상 절입니까? 절이 아닙니까? 절이 아니죠. 절이 아니니까 뭐도 필요 없습니까? 접속사도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접속사도 없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나니까 뭐가 느껴집니까요? 근데 이때는 felt가 진짜 동사였지만 얼마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야가 진짜 동사죠. went가. 여러분들 야는 진짜 동사로 놔두면 안 돼요. 왜요? 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요
진짜 동사로 놔둬야 됩니까? 준동사화 시켜야 됩니까? 준동사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원래 이게 뭐였습니까요? 여러분들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었죠. 근데 부사절이었는데 이번에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요? 부사구로 만들려고 그죠? 이제 더 이상 덩어리에 불과하지 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십시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부사절을 부사구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만 포인트 잡으실 때 야를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분사구문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야를 진짜 동사였는데 가짜 동사를 만들려니까 여러분들 인마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 뭐냐면 동사 원형에다 뭐를 붙이기로 했습니까? 여러분들요? 그대로 ing만 붙이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feel에다가 ing를 붙이면 뭘 합니까? feel 링만 쓰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은근히 이거는 언제 배웠는 겁니까? 우리가 분사 만들 때 배웠던 공식과 똑같죠. 그래서 야를 뭐라 그러냐면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여러분들 ing를 만드는 다음에 이번엔 마치 뭐처럼 쓰는 겁니까? 명사를 형용하는 형용사처럼 쓰는 겁니까? 부사쇼로 쓰는 겁니까? 부사쇼.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요?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획을 그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분사랑 분사구랑 분사구문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아시죠? 뭐랑 분사랑 분사구랑 분사구문은 다릅니다. 분사랑 분사구는 여러분들 뭐에 관계된 겁니까? 명사에 관계된 이야기고 분사구문은 원래는 뭐였는데 부사절이었는데 부사구로 바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도요. 우리 학생분들은 공부하실 때 분사구문이라는 얘기만 나면 굉장히 위축되는 경향이 없잖아 많아요. 특히나 독해방 가셨을 때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부사절이었는데 부사구가 되었다. 근데 부사구를 만들 때 여러분들 막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잡으세요. 요렇게 여러분들 되면서 여러분들 같이 하면 뭐가요? feeling 시작. feeling tired. 야는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요. 부사절입니까? 부사구입니까?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부사구. 그러면 부사절로 읽어보세요. because 시작. because I felt tired는 부사구입니까? 부사절입니까? 부사절.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사절과 부사구를 왔다 갔다 하는 방법. 여러분들 근데 부사구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만들어도 되고. 근데 얘는 어떤 거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뭐를 만들어냅니까요? ing를 붙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경향을 띠기 때문에 분사구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시오? 그럼 요까지 딱 쓰면서요. 여러분들 얘는요. 내가 피곤했다지만 얘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요.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I went to bed 어디는 똑같아요.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잤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이 막상 시험 문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 이 문장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feeling 시작. feeling tired 피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난 일찍 잤다 해보세요. I want to 시작. I went to bed early. 그럼 세 말의 본질은 뭡니까요? 피곤했는 놈이 누굽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거를 빨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공부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feeling은요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요? 준동사 중에서도 동사에다가 여러분들 ing를 붙이거나 수동이니까 당연히 뭐도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 타자로 pp도 여러분들 붙이겠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더 중요한 얘기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나 범위가 ed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가짜 동사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야도 근본이 뭐였습니까? 동사죠. 그러니까 모든 동사는 뭐를 가질 수가 있다? 주어를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질은 이거예요. 피곤함을 느껴서 누가 콤마 뒤에 있는 야가 뭡니까요? 여러분들 이거의 주체란 거죠. 그거를 원방에 보는 친구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거시죠? 그럼 보세요. 피곤함을 느껴서 해보세요. feeling 시작. feeling tired. 누가? 아이가. 왜 생이면은 콤마 뒤에 있는 I를 주어라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의 내리니 그러면 야가 똑같았으니까 뭐 있습니까? 생략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말을 이해가시죠? 그러면 피곤함을 느껴서 누가 콤마 뒤가 주어요. 대답하세요. 누가? 아이가. 그래서 내가 뭐라 합니까? 일찍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야는 뭐기 때문에 부사구이기 때문에 문장이 제일 앞에 가도 되고 또 뭐라 합니까? 제일 뒤에도 가도 돼요. 왜요? 부사절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되고. 이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장을 쌤이 싹 지워서 여러분들 여러분 주절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I went to 시작. I went to bed early. 그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얘는요 진짜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쌤이 피곤함을 느껴서 할 때입니다. 요렇게 쌤 썼습니다. 여러분 대답해볼까요? 그러면 야는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부사 덩어리 즉 유식한 말로 부사구. 근데 부사구 중에서도 어디에서 분리시켜서 만든 겁니까? 그러면요 동사에서 분리시켜 만든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란 거예요. 이것이죠. 그러면 야가 부사쇼라면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세며
세 가지 사실은 문장의 제일 앞에 갈 수 있고 쌤이 또 어디에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까? 제일 뒤에 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뒤로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뭐 쓰셔야 돼요? feeling tired. 우리가 그럼 뒤로 한번 읽어볼까요? I went to bed. 시작. I went to bed early. 다시 해보세요. I went to bed. 시작. I went to bed early feeling tired. 생님이 사라지고 없어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일찍 자러 갔다 뭐 하면서 염더미가 피곤함을 느끼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죠. 그러면 쉬운 문제 어떻게 나오면 이래 나옵니다. 1번 to feel. 쌤하고 지금 할 때는 쉬운데요. 왜 할 때는 쉽습니까? 이건 분사구문이야 라고 쌤 얘기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다 준다 이렇게 to feel, feeling, felt 이렇게 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람 have felt 이런 것도 줍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문장 구조 분석 뭐하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야 니네 이렇게 있으면 어떡할래요? 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다 알지. 잠도 오고 feeling tired 아까부터 여러분들 배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우리반한테 기회 대놓고 이건 분사구문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 갔을 때는 싹 다 섞어서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얼마니 생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인마가 누구예요? 주어죠. 인마 누구예요? 동사죠. 일단 뭐가 여러분들 별이 반짝돼야 되겠습니까? 진짜 동사가 있죠. 그럼 진짜 동사가 있으면 여기는 진짜 동사를 됩니까? 준동사를 됩니까? 준동사. 그래서 언니가 ABCD 중에서 인마가 제일 혼나죠. 왜요? have pp는 진짜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진짜 동사. 그래서 이건 연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반, 나는 이렇게 봤을 때 보십시오. 나는 일찍 자러 갔다. 우리반 주어 동사 완벽한 절을 이뤘죠. 여러분들 완벽한 절이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영어는 자리 전제. 무슨 주어가 나와야 됩니까? 부사 주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eel 동사를 갖고 뭐를 만들어줘야 된다? 부사구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쌤이 동사를 갖고 부사구를 만들 때 뭐하기 위하여라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felt는 말도 안 되죠. 왜요? 근데 felt는 진짜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또 힘들면 소거됩니다. 그래서요, 야, 니네 이렇게 탁 나오면 어떡할 건데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석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피곤함을 느끼기 위하여 나는 일찍 잤다. 이한 대박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막 합니까? 자면 됩니다. 근데 그런 영어는 모순이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정답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시험 문제 진짜 오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배우세요. 실험법 할 때. 아시죠? 근데 그래서 뭐 어릴 때 우리만요 학교생님들이 쌤 좀 소홀한 게 이겁니다.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분사구문 만드는 공식 이렇게 가르치죠. 접점이가 주절에 주어가 같으면 생략, 접속사 생략, 그래서 그러니까 동사 원형의 ing, 여러분들 그건 분사구문 만드는 공식. 쌤도 그래 배웠거든요. 그래 배워놓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쌤이 나중에 공부를 더 하니까. 왜냐면 그 분사구문 만드는 공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왜요? 그래 만들어 놓고 나서 쌤하고 여러분들 지금 했는 것처럼 실제 문장에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다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이다. 쌤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분사구문을 백날 만드는 공식을 외워봤자 헛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가 왜 이렇게 쓰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때는 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안 통하는지도 반드시 아셔야지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겠죠. 피곤하기 위하여입니까? 피곤했기 때문에입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그것까지 챙겨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feeling tired라는 분사구문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왔습니까? 쌤하고 지금 해보니까 두 가지.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오고 문장이 제일 뒤에 한 개 더 있다. 찾아내보세요. 피곤함을 느낀 놈이 누가 피곤하다고 쌤이요? 아이. 왜 이걸 모르지? 그 다음 색깔 묻습니까? 다시 해보십시오. 근데 피곤함을 느낀 놈이 누굽니까? 그러냐? 아이, 그러니까 어디 뒤에? 주어 뒤에 삽입. 아시겠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래서 3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이나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나 뭐 편입 시험 칠 때 어때요? 독해하다가 근데 항상 콤마콤마는 쌤들 뭐 합니까요? 생략하고 없애고 여러분들 자꾸 해석을 하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냐면 어차피 부사쇼였어요. 부연 설명. 그죠? 찌끄레기란 얘기지.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한 데는 의미가 있지만 문장 구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괄로 칠하는 겁니다. 이겁니까? 그러면 근데 이거는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어구입니까? 당연히 주요 요소. 당연히 주요 요소입니까? 수식어구입니까? 수식어구지. 찌끄레기. 이것이죠. 근데 그런 구조로는 모르면 정말 힘듭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거 뭐예요? 우리 한국말에 없는 말투입니다. 왜요?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있기 때문에 보세요. 내 피곤했기 때문에 하니까 때문에만 들어도 뭔지 알겠습니까? 부사인지 대변 알겠죠?
피곤했을 때 뭐요? 부사인지 대변하겠죠. 우리는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 했을 때 이런 건 다 부사인지 알잖아요. 근데 영어는 뭐가 없어요? 조사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나 pp를 만든 다음에 부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딴 걸 외워놓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태론 자체를 공부를 하셔서. 왜 들어간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 친구들이 싫어하는 파트가 바로 이건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닥 어렵지 않은 파트입니다. 이겁니까? 그러면요 다시 해볼까요? Feeling tired가 뭐라고 세면 여러분들 주절이 완전하게 있잖아요. 완전한 주절에 여러분들미가 원래 붙어있는 동사에서 분리시켜 만든 무슨 구에 해당된다? 부사구에 해당되는데 부사구를 만든 방법은 자체가 세면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든지 많은 방법이 있지만 얘는 동사에서 분리시켜서 ing를 붙여서 만들었다고 분사구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부사 덩어리니까 여러분들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서 문장이 제일 앞이나 혹은 뭐라고요? 제일 뒤 혹은 뭐 뒤에 갈 수 있다고 세면 주어 뒤에. 근데 왜 주어 뒤에 갈 수 있다고요? 본질적으로 피곤함을 느낀 놈이 누구였습니까? I. 그래서요, 여러분들 I에 대한 부연 설명이니까 I 뒤에다가 콤마 처리하셔서 문장 중간을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그러면 그래서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블랭크를 주게 되면 우리 학생분들은 다 필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선생님 분사구문 설명을 마치는데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까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쌤한테 독해 공식을 쌤이 몇 개 적어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쌤 수업 중에서 문장 보는 수업을 들었는 친구는 공감을 많이 할 겁니다. 쌤 수업에. 왜냐면 문장 보는 수업이란 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독해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죠? 그래서 그때 쌤이 할 때 문장 보는 수업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용용법 D를 한번 들으십시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요? 나중에 문장 보는 수업을 한번 들으시면서 독해에서 어려운 문장에서 어떻게 얘가 활동하는지도 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쌤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가 생긴 문두에 나면 인마가 좋은지 알겠죠? 그죠? 그럼 얘는 해석은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그죠? 쌤도 찍히시고 공식을 만들 줄 알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부분 다 동사 하기 뭡니까요? 이유가 제일 많죠. 때문에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해보세요. 느끼기 때문에 feeling 시작. feeling tired. 이거 좋죠. 여러분들 두 번째 공식이 있으면 뭘 합니까요? 여러분 보통 보면 지금처럼 뭐를 나타낼 때도 많고 이유가 많죠.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때를 나타낸 것도 부사입니까? 피곤함을 느꼈을 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동사 했을 때 이렇게 합니까? 하셔도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하는 것은 뭐라 합니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부대 상황 혹은 뭐라 합니까? 동시동작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이런 말은 뭐 문법책 우리나라 문법책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있죠? 우리 한번 보세요. 나는 공부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두 개의 동작을 같이 하실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에서 동사하면서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한테 달라드세요. 선생님, 이거 네 개 중에 뭔지 나 어떻게 알아요? 우리 반 그걸 이제 독해필로 우리 반이 맞춰가 하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우리 반 네 번째로 우리 반이 조심할 게 뭐예요? 우리 반 그냥 맞춰보세요. 비록 뭐라 할지라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비록 여러분들이가 동사라 할지라도 우리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한자로 뭐라 그래요? 비록 그래 네가 착한 건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 인정한다 이 말이지 그건 100분 내가 양보한다 치자 이랬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비록 뭐뭐 할지라도를 우리 어릴 때부터 무슨 절이라 그럽니까? 양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선생님 지마선 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가 여러분들 그러면 문장의 분사 구문이 어떤 형태인지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이거 4개가 나오면 어떻게 해보라고요? 4개 중에 한 개 거의 다 여러분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주절과의 관계를 보고 우리 반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거 말고 삶을 그냥 가볍게 살고 안 그래요. 그럼요. 한번 해놓고 평생 편한 게 홀랐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이거 딱 보자마자 뭘 합니까? 일찍 자러 갔다 해보세요. 일찍 잤다. I went to 시작. I went to bed early. 쌤이 없어. 그럼 이거 한국말 다 잘하니까 보세요. 난 일찍 잤다. 피곤했기 때문입니까? 피곤했을 때입니까? 피곤하면서 자러 갔습니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자러 갔습니까? 그러면요? 그죠? 여러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피곤하기 때문에가 제일 낫죠. 그래서 우리는 1번으로 해석하시면 된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 4가지 중에 한 개를 운영하시면 되는데 그건 뭐 싫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순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으세요. 그럼 선생님 이런 개념이 있는 친구 들면 일로 와봐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2번 읽어보세요. He was in the 시작. He was in the kitchen. 여러분들 금마가 어디 있었습니까요? 부엌에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읽어보세요. He was in the 시작. He was in the kitchen. Making coffee. 선생님 10초 줄 테니까 4개 중 한 개 뭐가 제일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보고 싶은 거죠. 와, 왜 안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됐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He was 시작. He was in the kitchen. 여러분들 뭡니까? 커피 타다 기존법 때 메이크 커피 배웠죠? 커피 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뭡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커피 탔을 때 혹은 뭡니까? 커피 타면서 아니면 커피 타면서 불구하고 부엌에 있다.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커피 타면서 금마가 뭡니까? 여러분들 부엌에 있었어요. 뭐 하면서? 그죠? 밥 먹으면서 커피 타면서.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게 낫습니까요? 동시동작이 제일 낫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운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쌤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죽어도 커피 타기 때문에 부엌에 있다가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 그런 거 뭡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랄까? 뭐 하기 때문에가 너무 하고 싶죠? 그럼 분사구문 만드시면 안 돼요. 놔둬야 돼. 비코즈를. 아시죠? 그럼 다시 보십시오. 선생님, 저는 금마가 부엌에 있을 때 해보세요. He was 시작. He was in the kitchen. 우리가 이제 어떤 내공빨이 생기셨어요? 진짜 동사가 was입니까? 아니면 making입니까? was. 그건 확실히 아시잖아요. 쌤이 이거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다? 4개. 그래서 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할 때, 여러분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래서요, 딱 보니까 뭐 합니까? 금마가 커피 타면서 부엌에 있던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반이 쌤이 여기다가 이제 잘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여러분들 미가 때문에로 자꾸 하고 싶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면 접속사 뭐가 있습니까? while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반이 쌤님이 썼는 의도는 금마가 커피 타면서 염담이가 타는 동안에 부엌에 있었다. 쌤 그런 말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반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말 선생님 난 죽어도 커피 타는 동안에 커피 타면서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열딱 따갈라가 접속사를 살려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별로 논란이 없죠. 왜요? 근데 왜냐면 내가 저 접속사를 생략하고 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싸워대는 거예요. 내가 글을 써놓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맞다고 여러분들 주장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요? 아 그러면 내가 접속사를 살려줄게. 그래서 접속사를 탁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요, 여러분들 접속사 뒤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요? ing가 나왔죠. 원래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독해 시험에 이래 진짜 많이 나오더라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접속사 원래는 ing 분사구문 만들었다가 굳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반이 혼돈을 주기 싫잖아요. 그러면 막바로 모두 살려줍니까? 접속사를 또 탁 살려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반이 이제 딱 의미가 뻥 찌는 거지 공부 안 하면. 왜요? 접속사인데 ing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전치사도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이거는 본질적으로 쌤 뭐라고? 분사구문 멀쩡하게 만들었다가 올바 헷갈릴까봐 접속사 살려주는 거죠. 아시죠? 그럼 선생님 이런 접속사가 대답하세요. 뭐뭐 하는 동안에 뭐요? while. 대답하세요. 근데 뭐뭐 하는 동안에가 뭐요? while. 뭐뭐 할 때가 뭐요? when. 잘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no. 쌤이 3 나왔습니다. 맞죠? 그런데 정말 조심할 게 뭔지 압니까? 올바 뭐뭐이기 때문에가 뭐요? because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왜요? because 뒤에는 항상 무엇이 와야 됩니까? 완벽한 절이 와야 된다는 거지. 아시죠? 그래서 완벽한 절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because 뒤에는 ing나 pp 같은 분사구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어 동사만 와야 됩니까? 주어 동사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요, 짱구처럼 아, 선생님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커피 탔기 때문에 부엌에 있었다 하고 싶어요. 그러면 because ing 씁니까? because라면 주어 동사를 쓰셔야 됩니까? 주어 동사 절을 쓰셔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그러면 쌤 지금 하는 쇼는 뭐예요? 멀쩡하게 있던 절을 짤막하게 만들고 싶어서 redundancy, 군더더기를 없애려고 뭐를 만들고? 구로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구로 만드는 게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아까 쌤 가르쳐준 4개처럼 멋대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지가 쓴 글의 의도랑 자꾸 달라지는 거죠. 빅살이. 그러니까 뭡니까? 굳이 접속사를 자꾸 살려주는데 뭐는 쓸 수가 없다? 근데 분사구문 앞에 접속사 뭐는 쓸 수가 없습니까? because는 쓸 수가 있었어요? 없어요. 왜요? because 뒤에는 완벽한 절이 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오렌지 잘 보십시오. 쌤이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한번 보소. 일로 와보십시오. 이렇게입니다. 자 보세요. 접속사 시험 문제 이렇게 호흡을 합니까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뭐가 정답일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문장에서 feel입니까? feeling입니까? feeling이죠.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고 여러분들 토익 파트 5는 특히나 슬래시를 조심해야 돼요. 컴마를 조심합니다. 항상 확 끊으시고 이마가 주시니까 무슨 쇼? 부사쇼. 근데 접속사가 나왔네. 여러분들 그죠? 접속사 나오고 나면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되는데 절이 났습니까? 아니면 ing 구가 났습니까? 구. 그럼 분사구문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 외운답니까?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이 있을 수 있고 부사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접속사들인데 선생님이 한 번은 생각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뭐는? because 뒤에는 ing가 올 수 있습니까? 완벽한 절이 와야 됩니까? because 뒤에는 완벽한 절이 와야 되지. 그래서 이 정답은 뭐예요? because입니까? when입니까? when이죠. 피곤할 때 난 자러 갔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이 쌤을 한번 보시죠. 요걸로 읽어보세요. while making 시작. while making 커피는 뭐예요? 여러분들 커피를 타는 동안에 타면서 그러면 누가 커피를 탄 거예요? 다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죠? 분사구문의 본질은 주어가 같았다는 거지. 다시 여러분들 while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while making 시작. while making coffee 그러면 커피를 타는 동안에 그는 무엇에 있었다. 아시겠죠? 커피 타면서 동시동작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누가 커피를 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요. he. 잘 있죠? 그러면 쌤이 이렇게 해볼게요. 쌤이 여러분들 이런 거 맞다 해보세요. though 시작. though making coffee 커피를 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있습니다. 해보세요. when 시작. when making coffee 뭘 합니까? 커피를 탈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아시죠? 그러면 쌤이 이때 B를 소문자 써서 여러분들 because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죠? because 되는 완벽하게 조리와야 돼요. 항상 제발 까먹지 마십시오. 아시죠? 여기까지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겁니까? 그러니까 쌤이 아마 실용법 수업 중에서 어제하고 오늘 수업이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수동태를 배우는 이유도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좀 집중하셔서 계속 반복해야 되는 파트가 아닌가 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는요 우리 반이 예를 보면은 뭘 갑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운영을 해야 되는지 좀 아셔야겠다. 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들 ing는 뭐예요? 능동진인이죠. 이제 수동은 뭡니까? ing입니까? pp입니까? PP 그런 거는 이제 막바로 때릴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고 나서요. 여러분들 쌤이 한 문장을 쓸 테니까 우리 반이 내공빨이 이거 남겨놓고 그랬나? 네 가지 우리 반 쌤 좀 우리 반 털릴까 봐 겁도 나지만 한번 만들어 봅니다. 거기부터 듣고 계세요. 오케이, 여러분들 쓰고 해석하십시오. 오케이, 우리 읽어볼까요? Jim Hurt 시작. Jim Hurt has a playing tennis. 그죠? 여러분들 인물 해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러면 잡으세요. Jimmy Hurt. 그죠? 언니가 해삼 짐이 팔을 다쳤어요. 그러면 진짜 동사는 뭡니까? hurt입니까? play입니까? hurt. 여러분들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요? 그죠? 테니스를 쳤답니까? 치기 때문입니까? 쳤기 때문에 혹은 뭐라고 쌤이 아까 네 가지 자꾸 연습해보세요. 쳤기 때문에 또 뭘 합니까? 칠 때 혹은 뭘 합니까? 치면서 혹은 뭘 합니까요? 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금마가 테니스 칠 때 발 다쳤거든. 이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순리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니스 칠 때 이렇게 발 다쳤어요. 해보세요. 하시겠죠? 그럼 이거 뭐뭐 하는 동안에 할 때 뭐입니까? while 혹은 뭡니까? 뭐뭐 할 때 뭐요? when 아닙니까? 이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when이나 while 다음에 ing가 있으면 쫄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요? 절대 안 돼. 아시죠? 그러면 금마가 테니스를 치는 동안에 해보세요. 여러분들 팔 다쳤다. 같이 가볼까요? Jim Hurt 시작. Jim Hurt has a playing tennis. 정말 잘 있죠? 근데 이렇게 딱 쓰고 나서 우리는요 쓰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야는 부사쇼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에 갈 수 있다 쌤이요? 세 가지. 뒤에 갈 수 있고 어디에 갈 수 있다? 앞에. 또 뭐 뒤에?
주어 뒤에 왜요? 텐스를 친 놈이 누구니까? Jim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요. 아시죠? 그러면 앞에 넣어보세요. Playing tennis 시작. Playing tennis, Jim, her, his on. 여러분들 삽입시켜 보십시오. 주어 뒤에 Jim 시작. Jim playing tennis, her, his on. LC 시험에 그래 많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만요, Jim playing 그게 진짜 동사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텐스 쳤다에 너무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서 근데 뭐를 못 듣습니까? 팔 다쳤다는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이 글은 뭐예요? 근데 다음 글의 주제는 짐이 테니스를 쳤다는 게 주제입니까? 팔을 다쳤다는 게 주제입니까? 팔을 다쳤다. 그러니까 주제를 빨리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듣기 시험 왜 못 친지 알겠죠? 구조를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를 많이 하셔서 구조론 공부를 하시면 듣기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얼렁벌렁하게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다 치면서 때 Jim playing tennis, her, his arm. 그러면 짐이 테니스 쳤구나. 그래서 뭔가 테니스 치다 정답을 팍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온 겁니다. 아시죠? 더 기다려야 돼. 왜요? playing입니까? playing 뒤에 진짜 동사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요? hurt his arm. 그래서 주제는 주절이지 팔을 다쳤다는 게 주제지 절대 테니스 쳤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겁니까? 근데 구조를 왜 알아? 선생님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만이 얘를 뭘 합니까? 쌤이요? 살려줘도 좋죠. 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사 쇼인지도 대면하겠죠. 그죠? 근데 while로 볼까요? Jim her 시작. Jim her his arm while playing tennis.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쓰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쌤이 멋진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얘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가 while playing tennis에서 세 문제만 대답 다시 해보십시오. 테니스를 쳤는 놈이 누굽니까요? Jim이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절로 살려줘도 돼요. 여러분들 야가요 while 다음에 ing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 뭐를 써도 됩니까? 그럼요? while 다음에 주어를 살리고 그 다음에 비동사를 살려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말이 되죠. 그래서 쌤은요 여러분들 야를 넣어도 말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while he was 시작. while he was playing tennis 뭐 이래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완벽한 절이고 얘는 뭐요? 없으면 뭔가 부사 구했는데 접속사 살린 거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 눈여겨서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보니까 은근슬쩍 뭐가 느껴집니까요? 쌤 지금 분사구문에서 부사절을 뭘로 변신했는가? 부사구로 변신했는가? 여러분들 교재 보고 별 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교재에 잠깐만요. 보시면 쌤이 뭐라고 적어놨습니까요? ing phrase가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 이제는 제목이 죽음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여보세요. feeling 시작. feeling tired, I went to bed early. 왜 이런지 여러분 이해가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죠? 형편 줄거볼까요? Joe her 시작. Joe hurt his knee playing football. 조가 뭐를 다쳤다? 무릎을 다쳤다. 이거 뭐 하다가 테니스 축구를 하다가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플레잉 풋볼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면 세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다음 여러분들 이건 안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쌤이 저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뭡니까? 여러분들 메이킹 커피에 주고 뭐라 했습니까? 커피를 타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a man ran out of the house shouting. 남자가 튀어나왔죠. 뭐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러면서 밑에 두 번째 줄 펼치십시오. 근데 while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Jim her 시작. Jim hurt his knee while playing football. 자,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근데 그 다음 것도 읽어보십시오. Be careful 시작. Be careful when crossing the street. 그죠? 여러분들 when의 세모, while의 세모 치시고. 근데 이것을 분사구문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원래 분사구문은 쌤이 한 3시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게 여러분들 합당한 것을 또 한번 보고 토익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집에 가셔서 오늘 했는 것을 복습을 아작을 내서 오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 뭔가 능동적으로 문장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 신중하게 공부를 해오시는데 올해는 미션이 한 번 더 있어요. 뭔지 압니까요? 95를 쌤이 아직 애껴두고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분사구문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분사구랑 분사구문하고 비교하는 수업을 쌤이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반의 영어가 그까지 하고 나면 숨통이 탁 트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시험법 D 클래스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요거 개념을 두 개를 같이 봐봐야 된다. 아시죠? 여러분들 결석 없도록 하십시오. 인사합시다. Have a good day. 수고하셨습니다.